안녕하세요. 유영덕의 차정남TV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영상은 슬기로운 수입차 생활의 수입차 초보를 위한 영상입니다. 수입차 디젤 편에 이어서 가솔린 엔진의 장점과 단점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내용과 다른 견해를 가진 분들도 있겠지만 현재 필드에서 정비사로 일을 하면서 경험하고 느낀 부분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라는 부분을 알려드립니다. 디젤 차량만큼은 아니지만 가솔린 차량도 연비가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제가 현재 운행하고 있는 벤츠 차량도 2006년식인데도 불구하고 시내 주행 시 연료 1리터당 9km 정도를 운행하고 장거리 주행 시에는 15에서 16km 정도를 운행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운전 습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지만 가솔린 차량도 연비 면에서 디젤 차량에 비해서 이제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가솔린 차량의 연료 분사 방식도 이제는 거의 대부분이 직분사 방식으로 바뀌면서 예전에 비해서 연료 계통의 부품값이 많이 비싸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젤 차량과 비교한다면 비교적 저렴합니다. 그리고 연료 계통만 비교했을 때 디젤 차량에 비해서 발생하는 트러블이 훨씬 적은 부분은 정말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입차 디젤 편에 이어서 가솔린 차량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솔린 차량의 장점으로는 디젤 차량이 가지고 있는 카본 누적으로 인한 출력 저하, 가속 불량 같은 트러블이 적습니다. 디젤 차량은 카본이 누적되면서 발생하는 출력 저하, 가속 불량으로 DPF 클리닝, 흡기 클리닝 등 다양한 클리닝 정비를 정기적으로 실시해 주어야만 하지만 가솔린은 이런 트러블이 훨씬 적습니다. 그리고 시내 주행 위주의 운행 패턴이라고 하더라도 이로 인해서 특별히 더 많은 고장이 생기는 확률이 훨씬 적습니다. 디젤은 디젤 전문점에서만 정비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가솔린은 어디서나 정비가 용이하다는 부분과 디젤 엔진에 비해서 고장이 적은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환경 오염 규제가 강해지면서 디젤은 앞으로 더 많은 규제와 강제 폐차 같은 행정 처분을 받겠지만 가솔린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조금은 여유가 있다는 부분도 장점입니다. 상용차를 제외하면 가장 먼저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는 디젤에 비해서 다소 자유롭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디젤 차량들은 일정 기간마다 환경 오염 부담금 등을 부담하고 의무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하는 기간도 짧은 데 비해서 가솔린 차량은 환경 오염 부담금 등이 없습니다. 평소 정비만 잘하면 배출가스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디젤 차량들은 위와 같은 매연과 배출가스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정비 비용이 커서 수리가 완료되지 않은 차량의 경우 대기오염이 심한 서울과 경기권에서는 운행 제한, 강제 폐차 등의 강력한 행정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가솔린의 단점으로는 경유에 비해서 가솔린의 기름값이 훨씬 비쌉니다. 이 부분 때문에 디젤 차량을 많이 구입하고 있지만 운행거리가 많지 않다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운행거리가 많은 분들에게는 상당한 부담을 줄 수 있겠지만 1년에 2만 킬로 혹은 3만 킬로 이내라면 디젤 차량의 유지관리에 들어가는 비용보다 훨씬 저렴합니다. 가솔린 차량은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사업용으로 인정을 받을 수 없는 부분은 가장 큰 단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량의 연료 또한 가솔린은 비용 처리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 외에는 가솔린 차량이 디젤 차량에 비해서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크게 없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과 다른 분들이 계실 수도 있겠지만 정비사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신차든 중고차든 연비가 좋다는 막연한 이유만으로 디젤 차량을 구매하고 후회하시는 분들을 정말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디젤 차량들은 어떤 부분을 생각해도 가솔린 차량에 비해서 부품값이 월등히 비싼 부분은 수입차뿐 아니라 국산 차량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 수입 차량이든 국산 차량이든 차량을 구매하는 부분에 있어서
위와 같은 부분을 잘 알고 선택을 한다면 기준 없이 차량을 구매하는 것보다 훨씬 위험 부담과 후회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외에도 모델에 따라서 다양한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영향을 많이 주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저의 개인적인 견해이고 이와 상반된 의견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준이 없는 것보다 기준을 가지고 차량을 선택한다면 크게 후회하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저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댓글이나 문자 주시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좀 더 유익한 내용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안녕!